이렇게 먹이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엄마인데 제 방식대로 키우면 안 되나요? 여러분, 혹시 이런 대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직접 겪고 계신가요? 오늘은 대한민국 수많은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쉽게 말하기 어려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육아를 둘러싼 고부 갈등입니다. 최근 한 육아 커뮤니티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성 10명 중 7명이 시부모와의 육아 방식 차이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시부모 측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왜 자꾸 미움을 받는 걸까? 이렇게 양쪽 모두 상처받고 있는 이 문제, 과연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육아 고부 갈등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를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콘텐츠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집안에는 새로운 기쁨과 함께 예상치 못한 긴장감이 찾아옵니다. 특히 시부모님이 손주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정이라면 더욱 그렇죠. 아침에 아이가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크고 작은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배고파하는데 왜 시간 맞춰서만 먹이려고 해? 우리 때는 배고파하면 바로 먹였어. 요즘은 수유텀을 지키는 게 중요하대요. 소화기관 발달에 좋다고 하고요. 애가 추울 텐데 옷을 더 입혀야지. 왜 이렇게 얇게만 입히는 거야? 아이들은 어른보다 체온이 높아서 덜 입혀야 한대요. 너무 덥게 하면 열 조절 능력이 떨어진대요. 아이가 울면 바로 안아줘야지. 그렇게 내버려두면 정서 발달에 안 좋아. 지금은 자율수면 교육 중이에요. 스스로 진정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이런 대화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됩니다. 문제는 이 대화들이 단순한 의견 교환이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로 변질되기 쉽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자식도 다 키워봤는데 이것도 모르나 하는 섭섭함을 느끼고, 며느리는 내 아이 키우는데 왜 간섭하시나 하는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의 출발점은 사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시부모님은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신들이 성공적으로 자녀를 키운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며느리 역시 내 아이를 가장 건강하게, 가장 잘 키우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최신 정보를 찾아보고 공부합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사랑에서 출발한 마음이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세대 간 정보 격차입니다. 시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던 시절과 지금은 육아 정보와 상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아이에게 꿀을 먹이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돌 이전 영아에게 꿀을 먹이면 보툴리누스 중독의 위험이 있다는 게 명확히 밝혀졌죠. 엎드려 재우는 것도 과거에는 흔했지만 지금은 영아돌 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해 반드시 바로 눕혀 재워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를 모르는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키워서 너희가 잘 컸잖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방식으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때는 운이 좋았던 거고 지금은 더 안전한 방법을 알았는데 왜 위험을 감수해야 하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입니다. 육아에 있어서 최종 책임은 부모, 즉 며느리와 아들에게 있습니다. 만약 육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건 부모들이죠. 그런데 실제 육아 현장에서는 시부모님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 시부모님이 주양육자 역할을 하는 경우 부모는 퇴근 후 몇 시간만 아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내 방식대로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고, 시부모님은 내가 하루 종일 키우는데 왜 내 방식을 존중하지 않나는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으면서 생기는 갈등이죠. 셋째,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입니다.
시부모 세대는 대체로 직접적이고 단호한 표현에 익숙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의 명령형 화법이 자연스러웠던 시대를 살아오셨죠. 반면 젊은 세대는 설명과 설득, 그리고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라는 제안형 화법을 선호하죠. 같은 내용이라도 전달 방식이 다르면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씀하시면 며느리는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며느리가 요즘은 이렇게 한대요라고 말하면 시어머니는 나는 구식이라는 거냐고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넷째, 감정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출산과 육아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도로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호르몬 변화로 감정 기복도 심하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육아 방식에 대한 지적은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손주를 위해 이렇게 도와주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라는 섭섭함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사랑이라는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했지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간극이 점점 벌어지면 작은 의견 차이가 큰 갈등으로 번지게 되죠. 또 시작이네 맨날 이런 식이야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갈등이 고착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먼저 양측의 입장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내 입장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거든요. 먼저 시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는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운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 자녀가 지금 어엿한 어른이 되어 가정을 꾸리고 있으니 자신의 육아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으시죠. 그런데 며느리가 요즘은 그렇게 안 한대요라고 말하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마치 자신의 과거 육아가 잘못되었다고 부정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부모님은 순수하게 도움을 주려는 마음으로 손주 육아에 참여하십니다. 바쁜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의가 때로 간섭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얼마나 서운하실까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눈치를 봐야 하나, 차라리 안 도와주는 게 나은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손주에 대한 사랑도 진심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손주는 자식과는 또 다른 특별한 존재죠. 손주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사랑하는 손주가 조금이라도 불편해 보이면 당연히 나서고 싶으시고 자신이 아는 최선의 방법으로 돌봐주고 싶으신 겁니다. 시부모님 세대는 또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현재 세대와 다르게 받아들이십니다. 대가족 문화 속에서 자라신 분들이라 손주 육아도 당연히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내 손주인데 내가 돌보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육아에서 자신을 배제하려 한다고 느껴지면 더욱 서운해하시는 겁니다. 이제 며느리의 입장도 살펴볼까요? 며느리는 처음으로 엄마가 된 사람입니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큰 변화를 겪으면서 신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죠. 그런데 육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밤낮 없이 아이를 돌봐야 하고 수유, 기저귀 갈기, 재우기 등 모든 것이 처음이라 하나하나 배워가며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며느리는 수많은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육아책, 인터넷 검색, 육아 커뮤니티, 소아과 의사의 조언 등. 그리고 그 정보들은 대부분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런데 시부모님이 다른 방식을 제안하시거나 자신의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시면 며느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공부한 게 틀린 건가? 내가 엄마로서 부족한 건가? 하는 자책감까지 들 수 있어요. 특히 산후 우울증이나 육아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라면 이런 지적들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또한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 아이의 엄마고 내가 이 아이를 가장 잘 알고 내가 책임지고 키운다는 확신을 갖고 싶은 거죠. 그런데 시부모님이 육아의 많은 부분에 관여하시면 자신이 보조자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내 아이인데 내가 주도권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현실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만약 시부모님의 방식대로 했다가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결국 부모인 자신이 지게 됩니다. 소아과에 가도 예방접종을 하러 가도 모든 의료적 결정을 내리는 건 부모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위험해 보이는 방식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며느리는 시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조심스러운 위치에 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친정 부모님께 하는 것처럼 편하게 말하기 어렵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직접적으로 부탁하기보다는 돌려 말하거나 참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이고 결국 폭발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 다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부모님도 틀리지 않았고 며느리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서로 다른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다른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시부모님의 경험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 방식으로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셨으니까요. 며느리의 정보도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들입니다. 최신 연구와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소통의 부재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방식만 고집하다 보니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시부모님은 내 경험을 무시하네라고 느끼시고 며느리는 내 판단을 존중하지 않네라고 느끼는 거죠. 만약 시부모님이 요즘은 이렇게 한다고, 그럼 왜 그렇게 바뀐 거야? 라고 궁금해하시고 며느리가 옛날 방식도 나름의 장점이 있었네요. 이런 부분은 배울 점이 있어요라고 인정한다면 어떨까요? 갈등은 한결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누가 옳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함께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까요?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풀 수 있을까? 이론적인 이야기는 충분히 했으니 이제는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할과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누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가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육아의 최종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결정은 부모가 내리는 것이 원칙이죠. 이것은 시부모님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역할을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항상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도움 없이는 육아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부모로서 아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제가 내리고 싶어요. 물론 어머니 조언은 항상 귀담아 들을게요. 하지만 최종 선택은 저희가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시부모님도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조언자이자 조력자로서의 역할 말이죠. 최종 결정은 부모가 하되 그 과정에서 시부모님의 경험과 지혜를 참고한다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핵심 원칙과 유연한 부분을 구분하세요. 모든 것에서 싸우면 정작 중요한 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과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 -아이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 수면 자세, 카시트 사용, 돌전 꿀 먹이기 금지 등. 알레르기나 의료적 문제 특정 음식 알레르기, 처방받은 약 복용 등. 기본적인 훈육 원칙 폭력 사용 금지, 일관된 규칙 등.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것. 옷차림 조금 두껍게 입히거나 얇게 입히는 정도. 놀이 방식 다양한 방식이 모두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 간식 종류 건강에 해롭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잠자는 시간 주말에 조금 늦게 재우는 등. 이렇게 구분하면 갈등 포인트가 줄어듭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에서는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되 사소한 부분에서는 시부모님의 방식을 존중하는 거죠. 이런 유연성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세 번째, 대화 방식을 바꾸세요.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효과적인 대화 방식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 표현으로 시작하기. 어머니, 항상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이렇게 감사를 먼저 표현하면 뒤에 나오는 부탁이나 요청이 훨씬 부드럽게 전달됩니다. 나 중심 화법 사용하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대신 제가 육아책에서 읽은 건데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요. 비난이나 지적이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을 전달하는 방식이죠. 질문 형태로 제안하기. 요즘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던데
한번 시도해 볼까요? 명령이 아니라 함께 결정하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시부모님 경험 인정하기.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셨을 땐 그게 최선이었겠죠. 그런데 요즘은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현재의 방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네 번째, 정보를 공유하세요. 시부모님이 반대하시는 이유가 단순히 몰라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정보를 공유하면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전에 꿀을 먹이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할 때, 어머니 예전에는 몰랐던 건데요. 최근에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돌 이전 아기는 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서 꿀 속의 보툴리누스균을 걸러내지 못한대요. 그래서 식중독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요. 돌만 지나면 괜찮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면 시부모님도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책이나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함께 보여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중재자의 역할을 활용하세요. 사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들, 즉 남편입니다. 그는 시부모의 아들이자 며느리의 남편으로서 양쪽을 이해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남편이 할 수 있는 일. 마이너스 어머니께 육아 방식의 변화를 설명하기 엄마 요즘은 이렇게 한대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고요. 마이너스 아내에게 부모님의 선의를 전달하기 우리 엄마가 정말 손주 사랑하셔서 그래. 나쁜 뜻은 전혀 없어. 마이너스 직접 부모님께 부탁하기 엄마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마이너스 아내 대신 어려운 말 전하기 엄마 이건 아이 안전 문제라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가 직접 말하면 며느리가 나한테 대드네가 될 수 있는 말도 아들이 하면 우리 아들이 요즘 방식을 배웠네가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구조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게 갈등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여섯 번째, 작은 것부터 신뢰를 쌓으세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처음부터 큰 문제에서 부딪히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합의해 나가세요. 예를 들어, 1단계 오늘 간식은 어머니 방식대로 해볼게요. 작은 양보. 2단계 어머니 방식도 좋고 제 방식도 좋은 것 같아요. 번갈아 하면 어떨까요? 타협. 3단계 이 부분은 제 방식대로 해볼게요. 대신 저 부분은 어머니께 맡길게요. 역할 분담. 4단계 중요한 건 함께 의논해서 결정해요. 협력. 이렇게 단계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면 큰 문제가 생겼을 때도 서로 존중하며 해결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하죠.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정에서 흔히 겪는 갈등 상황과 그 해결 방법을 살펴볼게요. 사례 1 이유식 방법을 둘러싼 갈등. 갈등 상황. 시어머니는 아기가 배고파 보이면 언제든 이유식을 먹이려고 합니다. 아가가 먹고 싶어 하는데 왜 안 줘? 하루에도 여러 번 이유식을 주시려고 하죠. 반면 며느리는 정해진 시간에 정량을 먹이는 규칙적인 수유를 원합니다. 소화 시간이 필요해요. 자꾸 먹이면 배탈 날 수 있어요. 개선 전 대화. 시어머니 아가가 우는데 왜 안 먹여? 배고파서 우는 거야. 며느리 아직 시간 안 됐어요. 규칙적으로 먹여야 한다니까요. 시어머니 내가 애를 몇 명 키웠는데 배고프면 먹이는 게 당연하지. 며느리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둘 다 지치고 관계만 악화됩니다. 개선 후 대화. 남편 아들 엄마 요즘 소아과에서는 이유식 시간을 일정하게 하라고 권장한대요. 그래야 아기 소화 리듬이 잡힌대요. 시어머니 그래. 우리 때는 배고파 보이면 먹였는데. 며느리 어머니 방식도 틀린 건 아니에요. 다만 요즘은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요. 그래도 아기가 너무 배고파 보이면 어머니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판단해서 조금 일찍 줄게요. 시어머니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이 대화에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1. 남편이 중재자로 나서서 의학적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2.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과거 방식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3. 최종 결정권은 며느리가 갖되 시어머니의 의견을 들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4.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라 역할을 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어머니는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며느리는 자신의 방식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해 이웃 입히기를 둘러싼 갈등 상황. 시어머니는 손주가 추울까봐 항상 옷을 두껍게 입히려고 합니다. 외출할 때마다 한 겹 더 입혀야지 양말 2개 신겨야 해 하십니다. 며느리는 아이가 너무 더워하고 땀을 흘린다며 걱정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체온이 높아서 덜 입혀야 해요. 개선 전 대화. 시어머니 이렇게 얇게 입히면 감기 걸려. 며느리 지금도 땀 흘리고 있잖아요. 시어머니 땀나면 더 위험해. 한기 들어. 며느리 그렇게 과보호하면 면역력이 안 생겨요. 개선 후 대화. 며느리 어머니, 손주 건강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감기 걸릴까봐 걱정돼요. 그래서 소아과 선생님께 여쭤봤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예전보다 실내 온도가 높은 곳에 있어서 너무 두껍게 입히면 오히려 땀 흘려서 감기 걸릴 수 있대요. 이렇게 해볼까요? 실내에서는 얇게 입히되 외출용 외투를 항상 챙기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바로 입히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아가 이마를 만져보시고 너무 차가우면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시어머니 그래? 요즘은 그렇게 하는구나. 알았어. 그럼 외투는 내가 항상 챙길게. 이 대화의 핵심. 1. 며느리가 먼저 시어머니의 걱정 감기를 인정했습니다. 2. 전문가 소아과 의사 의견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구체적인 대안 외투 준비를 제시했습니다. 4. 시어머니에게 역할이마 체크 외투 챙기기를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어머니는 손주 건강을 챙기는 역할을 계속하실 수 있고 며느리는 과도한 옷 입히기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해 3수면 교육을 둘러싼 갈등 상황. 며느리는 아기 자율수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울어도 일정 시간 기다렸다가 달래는 방식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듣는 게 힘드십니다. 저렇게 울리면 트라우마 생긴다며 바로 안아주려고 하십니다. 개선 전 대화. 아기 울음소리. 시어머니 애가 저렇게 우는데 왜 안 안아줘? 달려가서 안으려고 함. 며느리 지금 수면 교육 중이에요. 안 돼요. 시어머니 무슨 교육이 이렇게 잔인해. 정서 발달에 안 좋아. 며느리 어머니가 자꾸 안아주시니까 교육이 안 되잖아요. 개선 후 대화. 며느리 어머니, 제가 수면 교육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저도 처음에는 아기 울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소아과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짧은 시간 울면서 스스로 진정하는 법을 배우면 장기적으로 아기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된대요. 물론 오래 방치하는 게 아니라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달래는 거예요. 남편 아들 엄마 처음에 저도 반대했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정말 아기가 혼자 잠드는 법을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잠도 잘 자고 밤에도 깊이 자요. 아기한테도 우리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며느리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타이머를 맞춰 놓을게요. 5분간은 기다려주시고 5분 지나면 어머니께서 들어가서 토닥여주세요. 안아주시는 건 10분 후예요. 어머니께서 직접 달래주시면 아가도 할머니 손길을 느낄 수 있잖아요. 시어머니 5분만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그럼 한번 해보자. 이 대화의 포인트. 1. 며느리가 자신도 힘들었다는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2. 의학적 근거와 장기적 이점을 설명했습니다. 3. 남편이 실제 경험을 공유하며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4. 시어머니를 배제하지 않고 달래는 역할을 드렸습니다. 5. 구체적인 시간 5분, 10분을 제시해 명확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방식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고 관계도 점점 좋아집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시간은 놀라운 해결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갈등이 해결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매일 부딪히고 서로 상처받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싶을 겁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이가 자라면서 이런 갈등이 자연스럽게 완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줍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방식도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하시게 되고
며느리는 어머니가 돌봐주신 덕분에 아이가 잘 컸어라고 감사하게 됩니다. 결과가 신뢰를 만드는 거죠. 둘째, 경험이 쌓이면서 서로 배우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새로운 육아 방식의 장점을 직접 보시면서 요즘 방식도 좋구나 하고 받아들이시게 됩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경험에서 책이 없는 실용적인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네요라고 인정하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셋째, 아이가 자라면서 육아의 형태가 바뀝니다. 신생아 때는 먹이고 재우는 문제로 매일 부딪혔지만 아이가 걸어다니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갈등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새로운 단계에서는 서로 협력하는 방식을 찾게 됩니다. 넷째, 손주와 함께한 시간들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쌓입니다. 그때 그랬지라며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아지면 과거의 갈등은 점점 작아 보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왜 그렇게 싸웠을까 싶을 정도로요. 관계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부관계는 태생적으로 어려운 관계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것도 아니고 스스로 선택한 관계도 아니죠. 그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이고 나의 자녀의 배우자일 뿐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당장 완벽한 이해와 조화를 기대하는 건 무리입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겪고 있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사실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요. 부딪히고 조정하고 이해하고 다시 부딪히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우리만의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5년, 1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생이 되고 어느덧 성인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함께 손주를 키운 동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그때 참 힘들었지라며 웃을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갈등 없이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좋은 목표입니다. 하지만 갈등이 전혀 없는 관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히 육아처럼 중요하고 답이 하나가 아니며 감정이 깊이 개입되는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죠. 완벽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히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가끔 부딪히더라도 큰 상처 없이 넘어갈 수 있고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관계 말입니다. 아이는 사랑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이는 지금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엄마와 할머니가 어떻게 의견 차이를 다루는지,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지를 보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의견 차이를 대화로 풀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는 건강한 관계 맺기를 배웁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뒤에서 욕하고 냉전으로 일관한다면 아이는 그런 갈등 해결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는 관계는 단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의 미래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조금 더 힘들고 번거롭더라도 건강한 방식으로 갈등을 풀어가려고 노력할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힘드시죠? 매일 육아로 지치는데 시부모님과의 갈등까지 겹치면 정말 버티기 힘들 겁니다. 혹은 시부모님의 입장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겠죠.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자꾸 미움받는 것 같아서 서운하실 겁니다. 그 마음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당신이 예민해서도 아니고 상대방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그저 어려운 상황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가정이 지금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가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작은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며느리분들께 오늘 시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오늘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당장 관계가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겠지만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시부모님들께 오늘 며느리에게 수고한다, 고맙다는 말을 건네보세요.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며느리도 지금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육아하느라 고생이 많다는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분들께 오늘 아내와 어머니께 각각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리고 양쪽에 상대방의 좋은 의도를 전달해주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육아를 둘러싼 고부 갈등, 쉽지 않은 주제였지만 함께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1. 갈등은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마이너스 양쪽 모두 아이를 위한 마음입니다. 2. 명확한 역할과 경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최종 결정은 부모가, 조언은 시부모가. 3. 대화 방식을 바꾸면 관계가 바뀝니다. 마이너스 존중과 감사를 표현하세요. 4. 완벽한 관계가 아닌 충분히 좋은 관계를 목표로 하세요. 5. 시간이 많은 것을 해결해줍니다. 마이너스 인내심을 가지세요. 이 영상이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께 큰 위로와 도움이 됩니다. 고부 갈등, 육아 방식 차이로 힘드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나눠주세요. 혹은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른 분들을 위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댓글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상황별 해결책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힘들더라도 여러분은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이 영상까지 찾아보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신 겁니다. 육아도 고부관계도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분명히 길은 열립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감사 인사 한마디, 공감의 표현 한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힘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